징역형 집행유예가 무죄로 바뀌는 비율이 1.7%, 100건 중에 한두 건이죠. 그게 하필 어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정말 좀 대충격이었죠. 정말로 좀 이게 황당했던 게 이게 백현동 부지 변경 요청도 인정을 해버리고 무죄라 하니까 협박이 아니었다 하니까 같은 법원인데 1심과 2심이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할 것인가. 좀 만약에 2심이 유죄로 나왔다면은 벌써부터 민주당이 출렁거리겠죠. 탄력을 얻게 됐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생 최고의 위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이 최고 큰 위기를 넘긴 건 사실이에요. 무죄가 나왔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길어지고 있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빨리 내려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한석수 권한대행 판결처럼 이렇게 기각 5, 인용 1, 각하이 이런 식으로 내기에는 헌재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너무 크고 국론 분열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정말로 좀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전반적인 정치권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님, 부산 진구갑 지역구신데요. 의원님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광사가 있는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상당한 이목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데 무죄라고 하면은 일부 무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무죄가 나서 사실 1심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 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원님은 어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말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만큼은 정말 좀 대충격이었죠. 이게 정말 이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죄로 바뀌는 비율이 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두 건이죠. 그게 하필 어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또 이거 저는 어제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김문기 그 처장에 대한 인식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는 부분까지는 저렇게 판단을 내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또 그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사진 조작했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쪽도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조작이 맞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거 아니 10명이 있는 사진을 그냥 그 10명 중에서 4명을 있는 곳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른 건데 그게 사람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배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조작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자체를 그냥 그 부분을 그대로 자른 거 아닙니까? 그걸 조작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걸 보면서 그 조작이 맞다 해버리니까 이게 조작의 개념이라는 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조작이라 해버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 좀 불안해졌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졌었어요. 왜? 백현동 부지 이제 변경 요청 같은 경우는 이 명백한 이거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아마 이제 감형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벌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형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좀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좀 황당했던 게 이 백현동 부지 변경 요청도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무죄라 하니까 협박이 아니었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유포 공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정말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는 확실한 이 어떤 교훈을 한번 남겨주는구나. 악용될 사례들이 너무나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같은 법원인데 1심과 2심이 이렇게까지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할 것인가. 정말 좀 참담했습니다. 참담하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유감스럽다. 대법원에 가서는 좀 바로잡혀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격앙되어 있다. 격앙되어 있다. 이게 참담한 수준을 넘어서 격앙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국토부 협박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정인으로 나온 그때 그 어떤 관계자들, 직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결같이 불리한 증언을 했거든요. 예. 협박이 없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은 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예. 뭐 행위와 이식의 그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좀 이게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은 좀 했을지 몰라도 예. 이 골프 사진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 국토부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다 봤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좀 거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도 많이 느낀 게 많은 그 어떤 패널들이나 그런 법과에 관계된 분들도 예. 무죄가 나올 거라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만 희망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현실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당은 지금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민주당을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국민적 승리다, 뭐 검찰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어찌 보면 일승일패잖아요. 말 그대로 일승일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심과 2심 네. 예, 다른 결론이 지금 현재 네. 존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승일패입니다. 예, 예. 일승일패면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해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신급의 차이는 있고 예, 1심, 2심, 3심 차이는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법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 일승일패라 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3심에 가서 결과를 내야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면은 내가 3심 받고 예. 내가 대선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느냐 나가더라도 예. 이제 이렇게 해버린다면 박수 받겠죠.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시는 게 맞지 않느냐. 피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아마 또 이제 3심 들어가게 되면 시간 끌기 전략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대통령에게만 자꾸 탄핵 심판 빨리 내려라고 예, 예. 헌재를 압박할 게 아니라 본인 3심도 이제는 확정되는 3심을 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차후에 여쭤보고 3심이면 이제 대법원 상고심인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어제 항소심이 사실상의 이제 사실심은 마무리가 된 건데 사실 결론이 그러면은 크게 바뀌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법조인들의 의견은 좀 매우 회의적이기도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법원 가서 좀 바뀔 그러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신흥경 교수님 지금 이제 제가 요즘 쓰는 생각은 예.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된다. 우리 예. 그 울산시장 그때 선거 개입 그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징역 3년 1심에 받았는데 2심이 무죄되고. 무죄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이 정치의 판결들이 예상이 안 됩니다. 예상이 안 된다. 갈수록 예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예. 나오는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예. 지금 민주당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제일 처음에는 이게 거의 8등을 거의 기정사실화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예. 근데 헌재판. 예. 이것도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예. 천막 당사까지 하는 이유가 예. 정말로 키가 각하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은 이 지금 모든 사법부의 판단들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들이 예. 우리 예측과는 다른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논리하고 다르게 논리를 짜집게 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1심과 2심에서 이래 됐는데 3심은 뭐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이런 관계없이 예. 일단 3심에 가서 이 부분을 확인을 받지 않으면 예.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저는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 방금 또 뭐 황운하 의원 케이스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뭐 그건 빼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 케이스가 어쨌든 1심과 지금 항소심 완전히 지금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뭐 사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거 진짜 대한민국 검찰이 좀 너무 무리한 기소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 재판부는 뭐 그 검찰의 무리한 기소까지는 깊게 판단 안 한 거고 예. 좀 형식적으로 본 거고 2심에서는 뭐 결정문도 길고 또 경력 있는 판사들이니까 이 검찰의 좀 무리한 기소 이걸 지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검찰의 기소에 대한 평가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 좀 반대로 좀 말씀드리면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1심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가 안 나오죠. 만약에 검찰의 기소가 좀 문제 있었고 이렇게 약했다면은 1심에서 이렇게 강한 중형이 예. 나올 수가 없죠. 그럼 1심 재판부는 법원 판사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내렸을까? 예. 이 부분이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저는 이분들이 법관이라는 자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이 부분이 이렇게 중형이 무죄로 바뀌는 부분은 상식을 가진 분들이 봤을 때 또 국민들 대다수가 봤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예.
이것만큼은 사실인 것 근데 같습니다. 유독 정치인들 사건에서는 1심, 2심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참... 뭐 홍준표 시장도 뭐 1심, 2심 바뀌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뭐 박주선 의원도 뭐 3번 구속에 3번 무죄 뭐 이런 기억도 좀 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예. 이야기하시겠지만 예. 뭐 한마디만 좀 언급드리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소도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파면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상처럼 우리 논리처럼 예.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예측 불가능해졌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원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고 예, 또 예. 대법원의 판단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게 맞을 것 예. 같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을 자세히 보면 예. 허위의 사실, 그러니까 사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실과 의견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느꼈다라고 하는 그 협박, 예.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 좀 외포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협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거니까 그 감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무죄가 좀 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것 중에 가장 동의가 좀 안 되신다는 거죠. 예, 예. 그 구성 요건으로 보면은 좀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도 일단은 해서. 이 업무를 보통 처리할 때 보면은 예. 저도 교총 회장으로서 기관장을 해봤지만 예. 이 실무자들이 이런데 검토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우리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고 실무자들이 아주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네.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하면 예. 기관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더라도 이거는 좀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시장님 지금 이거 회장님 이런 지시를 했을 때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정원이라든지 또는 그 공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는 그 내용들을 봤을 때 훨씬 더 신빙성 있는 내용은 예. 국토부가 이거를 강요했다기보다는 성남시가 스스로 판단했다는 정황이 더 컸기 때문에 예. 1심도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 것이거든요. 예. 또 그 당시 때 우리 이제 장면들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장면들 뭐 직무유기로 협박을 한다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거지 겁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말도 엄중하죠. 예. 국정감사에서 만약 정언을 잘못하게 되면 위정에 책임을 묻는 정도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국토부라는 상위기관에 있는 그 지시를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다. 협박이라는 거는 강요잖아요.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정말 받아들일 수 동의가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좀 재판 상세 내용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도 뭐 일극 체제라는 비판 또 뭐 대선 출마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여러 비판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좀 힘을 잃고 좀 이재명 대표가 좀 대선 가도에 좀 탄력을 얻게 됐다 이런 분석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활동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탄력을 얻게 됐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2심이 가장 위급했잖아요. 예. 만약에 2심이 유죄로 나왔다면은 벌써부터 민주당이 출렁거리겠죠. 뭐 상당한 이제 그거는 내용이 있었겠죠. 왜 1심, 2심이 동일하게 거의 나온다 하신 것을 3심에서 바꾸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인생 최고의 위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이 최고 큰 위기를 넘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대법원의 판결이 그 633 원칙대로 3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출마하는 데 있어서 당장 장애물은 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뭐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도 관심이 많으셨지만 더 큰 관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런 좀 뭐랄까요? 이제는 헌재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아주 큽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왜 그렇게 헌재 재판이 지금 늦어지고 있으며 이거 도대체 언제쯤 결정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영규 앵커님이 예상하시는지란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예상하는 거 말 그대로 예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죠, 근데 예상이. 너무 어려워서 이미 뭐 이번 주는 이제 넘어갔고 그죠? 뭐 4월 4일이냐 뭐 4월 10일이냐로 또 이야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4월 18일은 넘길 수 없으니까 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한석수 권한대행 판결처럼 뭐 이렇게 뭐 기각 5, 뭐 인용 1, 각하이 이런 식으로 내기에는 헌재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너무 크고 국론 분열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면은 정말로 좀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한두 권한대행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니까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 만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서 이게 이제 6대2냐 5대3이냐는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6대2가 되면 인용이고 예. 5대3이 되면 기각 아닙니까? 또는 각하가 될 수 있는데 이 한 명의 이 한두 명의 의견 차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서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인정을 만약 5대3 6대1을 판결을 내버린다면 이것도 정말 너무나 이게 국론 분열이 정말 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헌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길어지고 있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빨리 내려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큽니다. 예. 우리가 하나라의 국가 원수를 파면하는 부분을 뭐 일주일 더 늘어났다, 2주 더 늘어났다. 물론 우리가 이럴 때 광장에 또 나오게 되고 예. 국민들이 힘들죠. 힘들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헌재에 대한 예상 좀 어렵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님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